이 최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은 지금 국방장관은 어쩌면 속으로 억울할 겁니다. 나는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 심지어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체까지 생각했다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사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이 우리 국방장관이 마지막 하는 자리라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그 뒤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그거 아닙니다. 사단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벌어진 겁니다. 뭐 제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이첩과 국회 설명, 언론 설명을 보류시켰던 것이고 외압이나 다른 어떤 지침, 안보실 또 대통령실 여기에 의해서 제가 움직였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미디어 오늘 지금 우리 장관이 어쩌면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국방위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이 최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은 지금 국방장관은 어쩌면 속으로 억울할 겁니다. 나는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 심지어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체까지 생각했다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사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하고 난 뒤부터 다 뒤집어집니다. 국방장관으로서는 대통령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지고 지금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내가 압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만천억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닌 것처럼 바꿔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돼요. 오늘이 우리 국방장관이 마지막 하는 자리라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그 뒤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그거 아닙니다. 사단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거예요. 장관이 제대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관이 보필을 못하면은 제대로 못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보고 깨닫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동안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뭐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했던 부분은 후임 장관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그동안 여야 의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직원들이 제일 듣기에 좋아하는 표현이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 표현을 오래전부터 제가 실무자 할 때부터 들어왔고 좋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야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방부를 때에 따라서는 격려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책해 주시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회인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께서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진실이 은폐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간 경찰에서 1사단장을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이 해왔던 것은 수사가 아니고 기초조사였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1사단장을 제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3대 위관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제도와
민간 경찰에서 하는 그 수사 기능이 은폐나 축소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단장과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문제 언급 그 부분은 사령관이 나가면서 일어서서 1사단장 심경을 저한테 설명했고,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는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곧 장군 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간단히 주고 바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단장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이첩과 국회 설명, 언론 설명을 보류시켰던 것이고, 외압이나 다른 어떤 지침, 안보실 또 대통령실 여기에 의해서 제가 움직였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박대령의 진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차례 언론이나 여러분 답변도 했었습니다만은, 첫날 31일 날 이야기했던 그 표현은 법무관리관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설명했었고, 제가 부사단장이 부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해서 설명을 잘 해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합해서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이 그렇게 진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속영장 청구에 나오는 그 표현들은 다 설명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이정섭 국방부 장관님, 그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도 이정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 군복을 입었던 군인이었고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신 분이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늘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국가 안보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국방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여야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정쟁으로 삼는 이러한 풍토가 우리 국방위원회에 다시 없던 것이 생겼다는 데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